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 첫 스크랩 시장의 특징과 단기 전망을 발표할 스틸 데일리의 손정수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국내 첫 스크랩 가격 움직임, 그리고 2021년 첫 스크랩 산업의 환경과 동력, 또 첫 스크랩 시장의 환경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한국 첫 스크랩 가격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다시피 한국 첫 스크랩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1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보시다시피 한국 첫 스크랩 가격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더 빠른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스크랩 가격뿐만 아니라 터키의 수입 가격, 그리고 일본의 내수 가격, 그리고 H2 수입 가격까지 전 철 스크랩 전 품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1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내수 가격을 보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 내수 가격, 이 차트는 스틸 데일리에서 매주 철 스크랩 야드 업체들의 중량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것인데, 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긴 시계열의 차트를 보신다면 최근의 가격이 얼마나 그리고 높은 가격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7, 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직전까지 전 세계 첫 스크랩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KSSP상의 중량의 평균 가격은 6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52만 3천 원, 6월 말에는 52만 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52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2008년도에 67만 원을 찍고 급락한 후에 그 다음 최고 가격이었던 2010년 10월 달에 51만 7천 원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2만 3천 원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당분간 좀 더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첫 스크랩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난 반년 동안을 매월 초 가격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당사에서 한국 원화 기준으로 모두 환산한 가격입니다. 중량 A, 남부 지역 제강사의 중량 A 스크랩의 구매 가격은 1월 첫째 주에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55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간의 변동폭은 10만 5천 원입니다. 경량 A도 10만 5천 원의 가격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2 수입 가격은 7만 원, A3, 러시아산 A3 수입 가격은 11만 2천 원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터키의 수입 가격은 44만 1천 원이 변동이 됐고, 대만의 수입 가격은 2만 9천 원, 그리고 미국의 내수 가격은 17만 2천 원, 이렇게 변동됐습니다. 이 주간 변동폭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첫 스크랩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평균 가격을 전년도 평균 가격과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의 상반기 평균 가격 중량 A 가격은 남부 지역 제강사 매입 가격 기준으로 45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평균 가격보다 46.5% 오른 것입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대체로 한국의 수입 가격이나 한국의 내수 가격은 50% 내외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터키의 수입 가격은 49.5% 올랐고 대만의 수입 가격은 52.7% 올랐습니다. 국제 가격의 상승폭을 본다면 대체로 50에서 60% 사이의 상승의 폭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가격 상승과 국제 가격 상승 대체로 50% 내외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가격 상승이 국제 가격과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만 특별히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철광석, 같은 철원유인 철광석과 비교해 봤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철광석 가격이 먼저 가파르게 오른 것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철원료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틸 데일리에서는 올해 철스크랩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크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철강제 및 연원료 가격의 폭등, 두 번째는 철강사의 높은 수익률, 세 번째는 제강사의 철스크랩 수요 증가, 네 번째는 보로사의 철스크랩 수요 증가, 이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가격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차트를 보신다면 중국의 철강 가격은 올해 51불, 그러니까 연초 1월 1일 대비 7월 2일 가격이 51불 올랐고요. 중국의 열형 가격은 143불, 한국의 열형 코일 가격은 46만원, 철근 가격은 30만 8천원, 그리고 중량 A 가격은 12만 4천원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철근이나 열형 가격이 한국에 더 올랐는데,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중국의 철강제 내수 가격이 일부 조정받으면서 상대적으로 6월 말 가격이 다소 낮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철 스크랩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철강제 가격이 왼쪽 하단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상승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본다면 올해 그 철스크랩 업계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지난 2008년의 폭등입니다. 2008년의 폭등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제 가격을 끌고 올라갔다라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철강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철강 제품이 끌고 철스크랩 가격이 밀어올리는 이러한 형태가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철강사들의 이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작년 철근의 롤마진, 즉 그 철근 제품 가격에서 철스크랩 가격을 뺀 롤마진 2022년 평균은 33만 6천 원이었는데 6월 달에는 39만 3천 원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H연강은 44만 1천 원에서 71만 8천 원으로 상당폭 개선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철강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롤마진이 크게 개선되면서 제강사의 움직임도 상당히 바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강사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증권사들의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본다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730억에서 올해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대차증권은 동국제강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을 작년에 2,490억 원에서 올해는 5,65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대한제강의 영업이익이 작년도 820억에서 올해는 1,680억으로, 한국철강은 350억 원에서 450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철강사들이 상당히 높은 이익 증가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의 역사상 최대 이익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제강사의 구매 전략도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제강사의 구매 전략의 변화가 철스크랩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강사의 구매 전략은 과거에는 이익 극대화 전략이 제품에서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원료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롤마진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철스크랩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이익을 개선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강 제품의 판매가 후조를 보이고 전 공장이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제강사의 수익 극대화 전략은 철스크랩 조달의 안정,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확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철스크랩 가격을 낮추기 위한 구매 전략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조달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제강을 꼽을 수 있겠는데, 작년까지 대한제강은 지트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골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야드 상황을 고려해서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했습니다. 대한제강의 평균 재고는 2만 톤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만 톤이 넘는 데는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시황적 대응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대한제강의 재고가 3만 톤 넘어 한때는 4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만 톤이 늘어나더라도 가격 인하라든가 이런 카드를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 스크랩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서 조업의 안정성을 가져가겠다는 대한제강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요인이 앞에 한국 첫 스크랩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던 배경, 즉 국제 가격은 3월과 4월 사이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한국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았던 배경이 바로 이런 제강사의 구매 전략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산 중심으로 상반기에는 조달 시스템 가져왔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철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철강은 과거에 지난해 2020년 가을 이후에 거의 수입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조강 설비 폐쇄 이후에 수요가 줄어서 철수한 것도 있지만 국산 중심으로 수급 구조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철강이고, 한국철강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거의 수입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철강사들, 특히 철근 전기로 메이커들의 철 스크랩 가격 변동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철근 가격은 스틸 데일리가 발표하는 KSP상의 중량 A 가격을 70%, 그리고 스틸 데일리에서 발표하는 일본산 수입 가격 20%, 그리고 미국산 수입 가격 10%를 반영해서 철근 가격 연동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스크랩 가격이 KSP에 연동해서 철근 가격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이 포뮬러에 맞춰서 철근 가격은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 스크랩 가격의 변동이 철강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제강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제강사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철 스크랩 가격을 내리거나 조정을 해서 마진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5월달까지 보통강 전기료강 생산량은 667만 톤, 전년 대비해서 3.1% 늘어났습니다. 이 667만 톤은 과거 2017년이나 2018년, 2019년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한 작년 647만 톤보다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철 스크랩 가격의 폭등이 수요의 엄청난 증가로부터 촉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수급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좀 수급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철 스크랩 수요는, 구매는 4월달까지 918만 5천 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6% 늘어난 것이고요. 이 중에 국내 구매, 국산 철 스크랩 구매는 628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로 나타났고요. 수입은 2019년 같은 기간에 218만 톤에서 110만 톤으로 거의 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51만 톤보다도 40만 톤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즉, 국내 제강사들이 구매량 증가가 전체적으로 국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 철 스크랩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철강 제품 시황, 그리고 철강 제품 가격,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듯이 한때 140만 원에 달하는 가격까지 올라갔던 철근 가격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이 철 스크랩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철 스크랩의 상당한 공급 부족이 철 스크랩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니라 철강 제품 시황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철강 경기 호조가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전략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 구매 전략 변화는 즉 안정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구매 전략 변화를 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철강 가격 제품 상승이 역시 국제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철강 제품 가격이 향후의 철스크랩 가격의 바로미터일 것이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철스크랩 가격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현재 상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고로사들, 특히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 고로사들의 소비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고, 이 때문에 생철유 가격이 60만 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치솟고 전체 철스크랩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사들이 철스크랩 구매량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철강 제품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두 회사 모두 증산 시스템, 최대한 많이 생산하겠다는 증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산을 위해서 그 철스크랩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증산에 따라서 CO2 발생량이 늘어났고, 이 늘어난 CO2 발생량으로 인해서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배출권 부족 문제도 또한 증산과 배출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크랩 장입비를 늘리는 것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전로에서의 철스크랩 사용 비중은 과거 15% 정도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15%에서 지난 5월을 경과하면서 19%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양사 모두 20% 정도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단기 계획입니다. 이 4%포인트의 스크랩 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철스크랩 구매량, 소비량이 빠르게 늘어난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월간 외부에서의 구매량이 9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순한 스크랩 장입비 증가가 포스코에는 연간 130만 톤, 그리고 현대제철은 50만 톤의 소비량 증가를 이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만 톤이라는 숫자는 거의 철근 공장 2개가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사의 스크랩 소비량 증가는 주로 전 등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등급, 즉 생철이라든가 일부 신다찌라든가 특정 등급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특정 등급의 공급 부족함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국산 철스크랩을 주로 생철 압축과 경량 압축 중심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생철 발화와 생철 압축 중심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은 포스코는 슈레디드나 신다치 프레스, HS 등급을 주로 구매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신다치 발화나 신다치 프레스를 중심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두 회사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 특정 등급의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고, 이 특정 등급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신다치와 H2의 가격 갭이 10,000엔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고, 즉 신다치는 6만 엔에 거래되는데 H2는 48,000엔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생철은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경량 A는 50만 원 정도로 지금 한 15만 원 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격한 갭이 이 양사의 구매량 증가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생철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HBI 수입을 늘리거나 또 중량유 사용량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수입을 늘리고 현대기아차 벤더사들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더 조달을 타이트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포스코에서 수입한 HBI 양이 한 40년간 40만 톤 정도였기 때문에 40만 톤 정도였는데,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6만 톤 정도 수입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늘린다면 상당 부분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말레이시아 공급사 쪽에서 얼마나 코로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다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다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다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2021년 6월 25일 기사인데 신다치의 공급 부족이 지금 신다치가 H2보다 1만 2천엔이나 비싸다. 한국의 수입 가격 기준을 한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철스크랩 시장 환경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철스크랩 시장에 미치는 요소로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 세계 철강 가격의 빠른 상승, 그리고 철강사의 이익의 급증,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 블록화 그리고 무역 규정 심화해지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인 철강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서 철강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때문에 고로사, 전기로사 할 것 없이 모두 100% 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하나의 변수로는 중국에서의 철스크랩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 향후에도 주로 이제 HS 등급 중에서 하이 퀄리티 HS 등급을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은 시간 동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후년도 본다면 한국 특강의 신규 진입, 특히 한국 특강이 내년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철근 시장에 진입했을 때 철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YK 스틸이 이제 또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YK 스틸이 이전을 했을 때 수도권 시장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코로나19의 극복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철강제 시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변수로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CO2 배출 문제나 이에 따른 철강 생산 원가 상승, 그리고 철스크랩 소비량 장입비를 늘리는 고로사대 노력에 따른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신다면 철스크랩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을 것이고,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특히 고급 철스크랩 중심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얘는 가공, 정제, 그리고 철스크랩 대체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이제 이견도 있고, 많은 걱정도 있고, 많은 기대도 있는 게 단기 철스크랩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인데, 단기적으로는 상반기와 같은 가격 급등세가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 2008년처럼 급락할 가능성 또한 낮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에 연동할 것인데, 철강 시장 자체의 상황을 본다면 외부의 큰 충격이 아니라면 선진국이나 다음에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철강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철강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걸 고려하면 철스크랩 가격도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철스크랩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기조가 유지될 부분은 제강사의 구매 전략은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안정 조달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변화를 본다면 신다치류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 철스크랩과 중량 철스크랩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예상보다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이 동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특강의 철근 시장 진출, 그리고 YK 스틸 이전, 이런 것들이 복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 점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